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여러 대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대학교는 지역사회와 40여 년을 함께한 대학교가 바로 이 학교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바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인데요.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40년이면 어머, 벌써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그러게요. 40년이면 정말 길긴 길어요. 동갑이네요. 그러네요. 동갑이에요. 정말 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우리 경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경주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경주 동국대학교 캠퍼스의 이전이 과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오늘 이야기를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오면은 우리가 꼭 이분을 모시는 것 같아요. 항상 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캠퍼스 교정에서 나누기에 껄끄러운 주제가 오늘 주제예요. 맞아요. 네, 좀 평화로운 캠퍼스처럼 보였는데 참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평화롭지 않은 지금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이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처음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 예. 접하셨을 때 소감이 궁금해요. 놀랐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년이 넘은 학교인데 경주에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일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있다. 갑자기 이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놀랍기도 하고 아마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 사실 경주 시민분들은 다들 어머,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학교 이전설이 나온 게 그러면 언제부터인 거예요? 올해 1월 달이죠. 올해 1월 19일 날 이 학교법인 이사회가 서울에서 있었고 학교의 그 장기적인 그 생존 전략 차원에서 네. 일부나 또는 전부를 옮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대도 일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이사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경주시장이 바로 다음날 즉각 반응을 하면서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러면서 지역사회 금방 아주 큰 이슈가 돼버렸죠. 아마 최근에 경주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이것만큼 큰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큰 파급력을 낳고 있어요. 그렇죠. 기자님만이 아니라 많은 경주 시민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의 이전이 경주시에는 진짜 얼마나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이유가 얼마나 걱정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택시 안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그렇죠. 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 지역에선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도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주시도 이에 즉각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주를 대표하는 지역대학교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과연 우리에겐 어떤 해안이 필요할까요? 시시콜콜 택시, 지금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성현 씨는 이쪽에 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경주에 살면서도 여기는 또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여기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옆이잖아요. 네. 저도 몇 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그새 뭐 음식점이나 식당들, 뭐 원룸 건물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은 그야말로 동국대학교 학생들 위주의 상권일 거 아니에요, 기자님? 거의 100%.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다고 해야 될까?
예, 아마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보죠, 기자님.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뭐 이곳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그 개교를 한 게 1978년이니까요. 네. 40년이 넘었죠. 올해 지금 오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생 수가 재학생, 대학원생 한 7,800, 7,700 정도 오, 꽤 많네요.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규모면 꽤 크죠. 네. 예. 교직원들이나 그럼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교직원, 일반 직원까지 합쳐서 한 5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학생의 교직원까지 이제 8,000명이 넘는 그렇죠. 사람들이. 40년 세월이면 진짜 강산이 4번 바뀌는 세월인데 그렇죠. 그냥 경주의 일부분 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야,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 인원이면은 이 동국대학교가 이 지역에 갖는 의미가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주시 인구가 25만인데 뭐 25분의 1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겠죠.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학생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꼭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학생들이 소비하는 것, 또 그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주는 활력,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자원들이라든가 인적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유무형으로 기여하는 바들 이런 걸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고 그렇겠죠.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머무른다는 게 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응. 예. 사실 우리 그랬잖아요. 포항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만 해도 포항은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주는 약간 관광지 느낌이 좀 나면서 누구 놀러 오는 것도 되게 좋고 예. 어디 다니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 지내기 괜찮은 환경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학생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요? 그 타도시에 비해서 뭐 방값이 비싸다든가 네. 캠퍼스 주변의 여건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지난번에 학교 재학생들 상대로 총학생회가 조사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1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에선 학교 이전과 관련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97.8%가 찬성한다고 답해 학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의 의견을 경주시에 전달한 총학생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석장동 자취방 실태조사와 개선, 그리고 대학가 주변의 교통 인프라 확충, 또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의 노력 등 그동안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학교 캠퍼스 내로 또 캠퍼스 내에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그렇죠, 있는 지금. 이 단지로 들어오기에도 버스나 교통시설도 좀 그렇죠. 조건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전 이야기가 이제 터진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된 거예요? 벚꽃 피는 순수대로 앞으로 대학이 소멸될 것이다, 뭐 맞아요.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지방대학이 올해 그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었다 그래요. 그 여파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비켜가지 못했다. 아하. 올해 그 신입생 충원율이 93.4%라고 해요. 이런 것이 닥치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들은 더 심화될 거다. 학령 인구의 감소,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러면 독자적인 생존 방안, 그리고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그 생존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게 되면서 이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 전에 다뤘었잖아요. 네. 지방대학의 위기. 그런데 그 위기가 대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지역의 위기로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그 분명한 문제점을 지금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학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기자님? 지금 이게 미래에 대비한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 네. 지금 생존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슨 위기에 빠진 것처럼 네. 마치 지금 위기에 빠진 것처럼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이 대학이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 입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인데 전혀 그런
그리고 종립대학이 뭐 당장 재정이 어렵다거나 실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동국대학교는 재단 자체도 조금 그래도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예, 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당장 힘든 게 아니면 이전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협력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 시의 입장은 좀 어떤지 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월 19일 날 그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그 이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이전 방안을 포함한 생존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어쨌든 경주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는 준하경 시장이잖아요. 네.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SNS에 아주 이제 격앙된 표현을 쓰면서 네.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주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일체의 논의를 학교 측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주 이례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이 그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이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모든 시민의 뜻과 의지를 총집결해서 이렇게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라는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올 때 어떤 정부 정책도 있었을 테고, 아무리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지자체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방구 없이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또는 시작된 데 대한 굉장한 불쾌감을 최고의 수준으로 저는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는 충분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이 동국대학교가 지역 경제 혹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장으로서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한번 기자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죠. 예컨대 경주시는 할 만큼 했다. 네. 학교 쪽에서는 해준 게 뭐냐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1년에 경주사회에 쓰는 돈이 얼만데,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경주시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네. 그한 11년 동안 12년 동안 직접적으로 경주시가 이제 예산 지원했던 것이 한 38건에 470억 정도. 우리가 이제 앞에 보는 뭐 글로벌 힐링 센터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 할 때 도비 12, 20억씩 지원이 됐다든가 이런 식의 직접적 지원이 많았다, 국도비. 이 학교 쪽에 연구 용역만 맡긴 것만 해도 42건에 21억 정도로 할 만큼 했다, 실제로. 네. 그리고 학교가 필요한 여러 가지들 빠지지 않고 노력했고, 최근에 또 그러면서 이 동국대학교 주변에 뭐 교통이 안 좋다고 해서, 물론 그게 이제 학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네. 지역민들을 위하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네. 관계가 되지만, 이 주변 5곳 도로 확장에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260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하고 있다. 이런 실상들은 왜 안 알아주고 해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반응이죠. 이게 이제 경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네. 준하경 시장 취임 이후에 이 대학하고 이 협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 팀, 뭐 옛날로 치면 개 정도 되죠. 네. 팀도 별도로 신설을 했고, 또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듭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수 이전하는 학생들에게 뭐 한 학기에 작년부터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1년에 20만 원씩, 올해부터는 이제 뭐 또 한 학기에 20만 원, 1년에 40만 원 지원하는 방안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들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 양 기관이 서로 노력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서로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볼멘 소리도 들어 불만도 표출도 하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막 병원 때문에 사실 다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병원도 같이 가는 거야? 동국대 병원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개원을 한 게 1991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북 도내에서 유일합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있는 게 우리 경북에서는 생각해 안동에도 없고, 그러네. 안동에도 없고, 예천에도 없고, 포항에도 없습니다. 맞아요.
경북도내 유일한 기관인데 그러면 이 지역 의대를 설립할 때 지역 사회의 의료 공급, 수급, 수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의과대학이 신설이 결정이 되고 이제 정원까지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네. 실제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8년부터 그 일산시가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면서 동국대학교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그 실제 이제 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의대생들 본과 3학년부터 이제 실습들은 네, 주로 네. 이쪽은 임상이 주로 이제 고령층 질환 위주이고 해서 주로 일산병원에서 임상을 해야 이제 의대 제대로 실습이 된다 그래요. 이제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수업 비중을 일산 쪽으로 더 많이 가져간다든가 이런 형태는 될 수 있겠지만 병원 이전이나 또 의대의 뭐 완전한 그 일산 이전이 이건 상상하기 실제 가능한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봐줍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교육부 단위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과제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지 이게 한 대학이 뭐 옮겨가고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이 이전 추진위원회는 올해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네요? 내년부터는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경주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 검토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전 가능성과 타당성 등 다양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이 이전 추진의 목적이기 이 때문에 부분이 핵심이네요. 생존 방안을 못 찾으면 이전 가능성, 타당성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활동 시한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론을 내는 그런 위원회라기보다는 이전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이런 타당성 가능하냐 이것까지 검토하는 게 올 연말까지의 이 이전 추진위원회 활동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뭔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럼 이 학교와 경주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님? 이런 거죠. 사실은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학교 교직원들이 정말 경주에 있는 것이 행복하면 뭐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 고민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전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경주에 남아있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대학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 또 지역사회의 성장이 대학을 발전도 같이 올 수 있다. 우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이 소멸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야기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 경주에 있는 소재 대학 나온 인재들이 뭐 서울 가지 않고 대도시 가지 않고 지방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시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가 내가 졸업해서 경주에 일자리 많고 하면 이 대학이 절로 또 더 많은 인재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학생들을 단순히 우리 경주 경기에 도움을 주는 대학이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한 구성원으로 경주의 일부분으로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내 아이, 내 조카처럼 이렇게 대한다라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지역사회, 지역의 발전이 같은 또 대학의 발전도 같이 가져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 누구 우리한테 뭐 해줬어? 양기관이. 우리 학생들이 1년에 8,000명이 나가서 경주에 쓰는 돈이 얼마인데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준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러면 또 경주시에서는 누가 1년에 600억 써봤자 우리 경주시 1년 총생산에 0.5% 6%밖에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사실은 600억도 크고 0.5%도 큰 거니까 이 큰 것들을 어떻게 서로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할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하는 쪽에서 답을 찾으면 답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상생을 위한 양 기관의 입장들도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더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가 왔으니까 좀 더 그 위기의 근원부터 진단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양기관에
계속 논의해 왔는데 뭐가 부족했을까를 찾아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뭔가 대학교의 이전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다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거든요. 네. 이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느 때보다 이번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학생들 스스로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게 그렇죠. 흘러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더 늘려주고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사실 이런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좀 만나서 네, 학생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자고요. 그래요. 기자님께는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죄송하지만 또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생의 길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네. 그랬으면 제가 좋겠다. 응원하고 박수치는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다음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시고고 택시 오늘은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상현 씨. 네, 그래서 오늘 두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저희는 그냥 다니다 보니까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세히 모를 수 있는데 학생들 분위기 어때요? 이전 문제 나오고 나서 조금 동요가 커요? 어때요? 일단 처음에 그 캠퍼스 이전 문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네.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경주시 이제 중하경 시장이 동국대학교 이제 경주 캠퍼스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주 시민들이 뭐 동국대학교가 나가면은 뭐 경주 지역 뭐 상권이 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은 경주시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김종득 기자님과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시작된 지 초반이다 보니 서로의 이제 감정적인 대화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학생들도 좀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유정 학생은 어때요? 학생들끼리 이런 학교 이전에 대한 토의나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요새? 만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친구들은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도 네. 많은데 갈 때마다 이제 택시를 타면은 2만 원 정도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KTX역까지? 네, 거기까지 네. 가는 데만 해도.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사실 자기들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뭔가 너무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거에 대한 불편감 많이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지금 네. 학생들끼리 얘기가 지금 달아오를 때가 요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찬반 투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캠퍼스 이전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총 한 1,100명 정도 응답을 했고 이제 97.8%가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교통편이 되게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많이 열악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월세가 아닌 사글세로 다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부담감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변 이제 환경 개선도 조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교통편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아무래도 주거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로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군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교통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유정 네.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교통편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시민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통편 같은 일단 버스 같은 경우로 치면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마다 본가를 좀 자주 가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배차 간격도 긴 것도 긴 거지만 정류장이 원룸 주변에 없고 여기 동국대학교 뒤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만 해도 적어도 20-30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가 너무 애매해서 항상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교통비에 대해서도
많이 지출이 되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런 부분들은 공감이 좀 되는 게 사실 자취생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한번 갔다 오면은 엄마 반찬이 한가득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사실 집에까지 우리가 집을 왜 가는데 그 조금이라도 아껴갖고 반찬 좀 얻어오려고 가는 건데 그런 걸 또 택시비를 들여가며 무거운 걸 들고 또 가야 되는 거 생각하면은 그럼 교통 부분에서 사실 이게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은근히 돈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자로서. 두 번째는 인프라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에게는 주변 인프라, 나의 공부의 터전, 생활의 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또 지방 대학교는 서울의 수도권의 대학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 뭐 화장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문구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구점도 없고 뭐 화장품 가게도 당연히 없고 그런 걸 살려면은 전부 다 요 근처에 성건동이나 황성동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석장동 부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구점 하나 제대로 없다 이런 얘기인 네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까 왜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잖아요. 이런 주거 문제가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뭐 자취를 하고 계신가요, 두 분은? 저는 여기 본가가 경주입니다. 집에서 다니고 있고 네. 우리 유정 학생은? 저는 여기 석장동에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정 학생도 사교세를 내고 있겠네요? 네, 저도 1년치를 한 번에 다 지불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한 번에 내야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그거를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 이런 네. 식으로 했었는데 월세로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전을 찬성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수지만 네. 분명히 네네.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의 생각도 갑자기 궁금해져요. 일단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이제 저희 학교가 불교 건학 이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학교이다 보니 네. 경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신라 천년 고도에. 수도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뭐 불교나 뭐 국사학과나 뭐 고고미술사학과나 이런 이제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큰 그 좋은 환경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최적의 조건이네요. 그런 네네네, 친구들에게는. 맞습니다. 뭐 관광학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주변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과의 친구들은 조금 찬성의 목소리가 있군요. 네네. 사실 어쨌든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고 네. 초학생회에서는 그 의견을 모아서 경주시에 뭐 요구안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경주시 그 부분은 요구안을.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네. 경주시에 요구안을 이제 냈었는데 경주시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답변이 왔었는데 석장동에 이제 뭐 석장동 발전 협의회를 이제 창설을 해서 학생들이 뭐 주변 인프라나 교통편을 좀 되게 불편하지 않게끔 네. 한다고 이제 답변이 왔었고요. 뭐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뭐 배차 간격이나 뭐 이런 걸 좀 늘려줄 테니까 아직 조금 이제 조정을 해줄 테니. 조정을 해줄 테니 네.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준하경 시장의 이제 그 SNS 뭐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준하경 시장이 개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사과를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표현상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 대학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또 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우리 경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혹은 경주시에게 어떤 가치로서 좀 여겨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바람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학교도 학교고 경주시도 경주시인데 일단은 저희 학생을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주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목소리에도 조금 반응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고쳐질 점은 고쳐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주 시민분들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학생들이 소비하는 주체가 아닌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주 시민으로서 조금 애정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학생들을 그냥 잠시 여기 왔다 떠나가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동생처럼 뭐 조카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가족처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우리를 그냥 경주 시민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합의점을 못 찾아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조금의 더 대화가 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대한 찬성표가 높았지만 그게 결정나기 전까지 본인들이 의견도 잘 모으고 또 그 의견들을 우리 경주의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우리 총학생회에서 좀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전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때마다 또 중학생들의 의견을 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러 올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